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참여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조합의 마지막 부분인 중복조합을 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그냥 중복순열은 사실 순열에다가 그 곱의 법칙이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된다는 그 느낌으로 오히려 순열에 비해 중복순열이 더 쉬웠잖아요. 근데 중복조합은 이걸 중복해서 뽑는다는 개념이 사실 개념상으로 맞는데 이것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공식 이전에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유도해 줄 거예요. 증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어떤 형태들이 있고요. 그중에 대표 형태들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 필수 예제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형태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진행을 해서 이번 1시간 동안에 중복조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중복조합 워낙 방대하고 또 워낙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 답변 게시판 활용하시고 또 뒤에 연습 문제에서 계속해서 그 중복조합 문제들이 나오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중복조합. 그러니까 중복조합은요, 이렇게 씁니다. 쓸 때 NHR 이렇게 표현합니다. NHR. 이것의 수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러니까 뽑는 대상, 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조합이건 중복조합이건 대상 자체는 이 앞에다가 n에다 쓰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요, R개를 뽑는 거야. 다시 말하면 뽑는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 H의 수학적 의미는 배열합니까? 나열합니까? 배열은 하지 않은데 이거는 중복은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하고 차이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뽑는 거야. 끝. 단 이 R개를 중복 허락해서 뽑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눈도장 찍기 편하게 해서 한 번 더 써주겠습니다. NHR 구하는 공식은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외우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데 이게 나오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거 갖다가 조합의 성질상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러면 N 더하기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서 n-1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중복조합인데 이 중복조합이 나오는 과정, 이 공식을 이제 외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공식을 푸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하고 B하고 C라는 이 세 개의 문자가 있어요.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문자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이거 답이 뭡니까? 답은 이미 배웠어. 3하모니 4입니다. 3H4. 이거 H가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약자로서 표현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수학 학계에서는 이 H라고 하는 문자가 약간 근거가 없다. 그냥 쓴 거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은 실제로 순열이나 조합이나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 영어로 combination of combination of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대학 과정 가면은 우리가 이제 N 컨비네이션 R을, NCR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학교 책을 보면은 C의 괄호 열고 N, K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NCR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컨비네이션. N개에서 K개를. 아니, N개에서 R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줄여가지고 N, 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대학교 책은 막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이. 중복조합은 괄호를 2개 쳐가지고 N, R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보시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에서 중복하라 해서 4번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1, C, 뒤에 거인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예요? 6C 4니까 사실 지금 6C 2하고 똑같죠? 15가지예요, 15가지. 이게 구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게 나오는 과정,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 중에 중복 허락을 4개를 뽑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A 같은 게 뽑힐 수도 있습니다. 뽑는 거니까. A가 2개, B가 하나, C가 하나 뽑힐 수도 있고요. 뭐 A가 하나, B가 3개 뽑힐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개수가 총 15개라는 의미인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몇 개만 더 쓸게요. 잠깐만요.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실제로 뽑는 거니까 배열하는 순서는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배열하는 것은 무조건 A 덩어리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순서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가 이 앞에가 제일 크고 제일 큰 게 아니군요. 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순서적으로 A, B, C 사전식으로 배열을 하자 이거야. 이거를 4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집어넣는데 그 막대기 뭐냐면은 한 문자랑 다른 문자를 구별해주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하라서 4개를 뽑고 그 중에서 A, B, C 순서로 쓴 다음에 문자가 바뀌는 게 막대기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막대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A하고 B 사이에서 하나, B하고 C 사이에서 하나니까 이 노란색 막대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AACC가 있다고 치면은 A하고 B 사이에 막대기 하나, B하고 C 사이에 막대기 하나니까 여기는 막대기가 2개 있는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여기는요, 막대기가 뒤에 2개 있는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여기는요, B 뒤에 막대기 하나 더 있는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15개의 모든 숫자에 전부 다 막대기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막대기의 위치만 결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 A, B, C의 조합이 딱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자가 4개가 있는데 막대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어. 그럼 이거는 사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A, B, C, C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문자가 4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거는 A, B가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C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막대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막대기의 위치만 결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말하는 조합이 전부 다 가능한데 현재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으니까 반드시 동글뱅이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막대기 개수가 2개인데 그 2개인 이유는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나누는 방법은 그 사이에 문자를 2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답인 거예요. 동그라미 4개, 막대기 2개, 총 6개를 배열하는. 네. 그러면 이것의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총 1, 2, 3, 4, 5, 6, 총 6개의 위치 중에서 막대기를 동그라미 집어넣을 거 4개 선택하는 방법, 6C4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서로 다른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이 막대기 집어넣을 거 2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6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토리얼, 2팩토리얼 구하셔도 되고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구하는 값은 1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의 구조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6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6이 사실은 이거 더한 거잖아. 2 더하기 4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가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4개를 뽑는 거에 대한 이게 R이야, R. 요 2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n-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r-1.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 컨비네이션. 이게 뭐예요? 네, R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중복조합식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좀 어려워. 이거 증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중복조합에 비해서 훨씬 좀 어색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처음에 누구나 다 어려워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번에는 하나, 둘, 점점점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요? 뭐 A, B, C, D, 점점점, N에서 서로 N개에서 이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를 한번 직접 NHR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점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R개가 뽑힌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자, 요걸 구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R개 안에는 A, B, C, D, E, F, G, 점점점, N이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그 문자가 순서대로 A, B, C부터 쭉 쓰면은 한 문자랑 그 다음 문자를 구별하는 막대기가 몇 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막대기가 이런 막대기 개수가 몇 개 있냐면 반드시 n-1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A부터 N까지를 구별해야 되냐 그 사이사이에 막대기가 n-1개. 이 동글뱅이가 몇 개 있습니까? R개. 이 동글뱅이는 R개. 따라서 이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거 더한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이 동글뱅이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R 또는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그 다음 이 막대기를 몇 번째 집어넣을 것인지 선택하면 n-1 이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싶은 NHR이 되는 겁니다. 공식 외워야 돼요. 증명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NHR 구하는 과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또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1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어색하지요. 근데 중복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외우는 겁니다. 이 다음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R을 선택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을 선택하는 중복조합이라고 부르고 NHR이라고 쓰면서 쓰는 공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11, 12, 13 이런 문제는 방금 설명해서 중복조합을 겨우 계산하는 수준하고는 굉장히 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또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사실 중복조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야. 이 앞의 과정은 중복조합은 이거야. 계산은 이렇게 이런 수준이고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자 봅시다. 중복조합을 쉽게 말하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이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형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역시 유형화 작업을 해서 외우셔야 하는 게 바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 6 같은 이런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중복조합 관계가 있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을 만족하는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그래서 뭐 1, 1, 4 이런 거 답일 거 아닙니까? 2, 3,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딱 보면 와닿지가 않지.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수능이나 내신이나 각종 중복조합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의 모든 형태의 기본이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이걸 만족하는 XYZ 해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복조합이야. 단 이때 X나 Y나 Z가 어떤 경우만 중복조합이냐면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는 경우만 중복조합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만 중복조합이에요. 자연수 안 돼. 짝수 안 돼. 시험에 나옵니까? 자연수 나와. 짝수 나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중복조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걸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아. 이게 왜 중복조합이냐? 이걸 풀다 보면 답이 나온 거죠. 뭐 1,1,4도 나오고요. 당연히 4,1,2하고는 다르고요.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런 거 되는 겁니다. 0,2,4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면은 1,1,4는 x가 1개, y도 1개, z는 4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4,1,1은 x가 4개, y가 하나, z가 1개. 0,2,4는 y가 2개, z가 4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x, y, z 3개가 있어.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이거를 중복을 허락해서 6번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x가 1번, y가 1번, z가 4번 뽑힐 수도 있고요. x가 2번, x가 4번, y가 1번, z가 1번 뽑힐 수도 있고요. 예. x는 안 뽑히고 y가 2번, z가 4번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 아닌 정수가 들어가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x하고 y하고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 뽑는 경우라고 지금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뽑게 되면은 x, y, z를 뽑으니까 당연히 재수가 없으면 한 번도 안 뽑힐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0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y하고 z만 뽑힌 거야. y하고 z만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은 0은 되는데 음의 정수는 안 된다는 뜻인 거야. 0 또는 자연수란 뜻이기 때문에 뽑다 보면은 0번 뽑힐 수도 있고 또는 자연수번 뽑힐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가 바로 중복조합의 핵심입니다. 뽑다 보면은 0번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뽑힌 개수가 총 몇 배냐면 합이 총 6개야. 왜냐면 6번 뽑았으니까 x가 뽑힌 횟수, y가 뽑힌 횟수, z가 뽑힌 횟수가 6이 되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라고 하는 바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해가 아니야. 해의 개수. 해의 순서쌍의 개수는 서로 다른 6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회 뽑는, 6번 뽑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 안에는 0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해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3H6. 정답은 3H6입니다. 서로 다른 X, Y, Z 세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번 뽑는 거야. 3H6. 6H3이 아닙니다. 중복 조합은 앞에 게 더 크다는 보장이 없죠.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뽑기 때문에. 근데 이게 6H3이 되려면은 반드시 서로 다른 6개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 X, Y, Z는 무조건 서로 다른 3개가 대상이 되는 거지 이 앞에는 대상의 개수가 들어가는 건데 서로 다른 X, Y, Z는 3개고요. 이 6이라는 것이 이제 횟수인 거예요. 횟수. 네, 몇 번 뽑히느냐. 그래서 3H6. 그래서 이것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는 정답은 3H6이고요. 구하게 된 것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라니까 8, C6 또는 8, C2하고 똑같아서 정답은 28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는 답이 3H6입니다. 알겠니?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쌤,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는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X, Y, Z가 자연수야. 0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1번을 구한 다음에 0이 되는 개수를 빼서 계산해도 되지만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X, Y, Z의 순서상 중에서 답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1,4는 되지만 0,2,4는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6번 뽑면 돼. X, Y, Z가 한 번도 안 뽑히면 안 된대.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나씩 주는 거야. X를 한 번 뽑고 Y도 한 번 뽑고 Z도 한 번 뽑는 겁니다. 어차피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추가로 뽑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3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추가로 뽑는 X 프라임, 추가로 뽑는 Y 프라임, 추가로 뽑는 Z 프라임이 3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H3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번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가로 뽑는 것이 그러니까 X, Y, Z를 먼저 하나씩 주고 나면은 추가로 이제 3번을 더 뽑을 수가 있잖아. 그때 이제 이거 더한 게
뭐 이렇게 풀면 되고요. 또는 수식 변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중복조합 풀려면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돼. 의미 아닌 정수. 현재 지금 이게 자연수란 말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자연수 1, 2, 3 이런 거잖아요. 자연수는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없어.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줘야 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x에다 만약에 2를 빼면은 0, 1, 2, 점점점 이렇게 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x-1이란 덩어리는 이제 다시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진 요식을요. x-1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x-1. 그러면 이 덩어리는 의미 아닌 정수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y-1로 만드시면 이것도 의미 아닌 정수인 겁니다. z-1로 만들면 역시 또 의미 아닌 정수인 겁니다. 이거를 3개 더하게 되면은 원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니까 양변에 3을 뺀 건 역시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요 x-1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숫자 x'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y'이라고 가정하고 이것도 z'이라고 가정하면은 x', y', z' 더한 게 3이 되는 겁니다. 단 x' 뭐예요? 0, 1, 2 이런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3H3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 자연수 조건이 들어간 경우는 하나씩 나눠주는 게 더 편리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복잡한 식변형이 필요합니다. 뭐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이럴 때 이제 이런 식변형을 해서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렇게 구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중복조합 문제는 쉬워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정방정식에 대해 다음을 구하십시오. 의미 아닌 정수에. 이거는 대놓고 중복조합이야. x, y, z, w가 총 뽑히는데 그 합이 총 20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H20이 되겠습니다. 구하기 의미가 없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이니까 23 컨비네이션 20 또는 2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구하고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의 정수에 그럼 이거 자연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일단 x, y, z, w 하나씩 먼저 뽑아. 그럼 추가로 뽑아야 되는 게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하모니 16, 4H16 해서 가면 얼마예요? 앞에 거다 빼니까 19, C 16 하면은 19, C 3.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아까 좀 식변형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되겠어요. 네, 부정방정식 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짝수, 홀수, 뭐 배수 막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자,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6인 자연수. 이건 자연수. A, B, C, D 순서쌍의 개수를 만족하는 것을 구할 때 단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홀수입니다. 그 말은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짝수가 되려면은 D도 반드시 홀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모두 홀수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한마디로 이게 A가 뭐란 뜻이냐면은 1, 3, 5, 7, 점점점 이렇게 되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서쌍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데 선생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런 게 답이 되는 겁니다. 1, 1, 13 이런 게 답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뭐 5, 1, 3, 얼마예요? 그러면 7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몇 개인지 이거 당연히 굉장히 많겠지 이게 지금. 근데 이걸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철저하게 식변형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자연수 문제를 풀 때 하나씩 미리 나눠줘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씩 나눠주면은 개념상 이해는 쉽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식변형으로 구하는데 식변형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식변형은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 양의 홀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A가 1, 3, 5, 7 뭐 이런 숫자들인 거야. 근데 우리는요. 네.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려면은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려면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어떤 덩어리를 0,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의미 아닌 정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가 1, 3, 5, 7 점점점이면은 A에다가 만약에 2를 빼면은 이게 0 또는 2 또는 4 또는 6 이런 숫자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A-1을 2로 나누시면은 0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1이 되고 4일 때는 2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요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변형을 해서 이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A에다가 2를 뺍니다. B에다가도 2를 뺍니다. C에다가도 2를 뺍니다. D에다가도 2를 빼면 요 값은 16에다가는 4를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2로 나눕니다. 이 식을 2로 나눕니다. 이 식을 2로 나누고요. 이 식을 2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다가 2로 나누면 셈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덩어리가 뭐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인 거야. 중복조합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됩니다. 의미 아닌 정수고 의미 아닌 정수고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걸 A'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B'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C' 이걸 D'이라고 놓게 되면 이 값은 10에 2 나누는 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 4개 더한 게 6이야. 정답 뭡니까? 그래서 4H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선생님 A, B, C, D 구하는 건데 A', B', C'는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A' 값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A 값은 딱 하나 정해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A', B', C', D' 순서상의 개수나 A, B, C, D 순서상 개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A, B, C, D가 A', B', C', D' 의미하는 정수가 되면은 무조건 A, B, C, D는 양의 홀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니까 9C6이고요. 9C3하고 똑같고요. 9, 8, 7 나누기 3, 2, 1 하면 약분, 3, 약분, 4 해서 12, 7 하는 정답은 8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 자, 두 번째. 여러분 정석교재 해설지도 나와 있고 또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고교 과정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나게 될 거야. 해설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 막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예. 그때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의 홀수를 지금 그러니까 A가 양의 홀수잖아. 이 값은 2n 더하기 1 수열 단원에서 또는 뭐 2n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A가 양의 홀수니까 이 값이 1, 4, 5, 7, 9니까 이거를 2n 플러스 1을 해야지만이 A가 1이면 n은 0이 되고요. A가 3이면 n은 1이 되고요. A가 5가 되면은 n은 2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서 이 n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의미 아닌 정수이면 이 A가 1, 4, 5, 7, 9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2n-1로 놔버리면 n이 의미 아닌 정수면 a는 -1, 1, 4, 5, 7, 9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b는 뭐 2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 원래 주어진 식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6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은 a 자리에다가 2n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B 자리에는 2m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C 자리에는 2lm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D 자리에는 2lmn 뭐 K가 2K 플러스 1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얻어지는 N, M, L, K는 의미 아닌 정수인 거야. 이 M이라고 하는 게 의미한 정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M에 관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1, 1, 1, 1 있으니까 다 이항시켜서 뺍니다. 그럼 이 값은 16-4가 되고요. 여기는 2의 괄호 열고 N 더하기 M 더하기 L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M 더하기 N 더하기 L 더하기 K는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정수니까 MNLK 순서상 개수는 정답 4H6으로 구해서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이 과정이요. 선생님 앞에 풀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단 앞에 거는 의미하는 정수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고 이건 대놓고 이제 이렇게 홀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NML을 구하는 과정이고 원리가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A, B, C가 D의 배수야. 단 D는 2 이상이니까 그럼 D는 2일 수도 있고요. D는 3일 수도 있고요. D는 뭐 4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D가 2란 말은 A하고 B하고 C는 짝수 2, 4, 6, 8, 점점점 자연수 중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3, 6, 9 이렇게 가능하고요. 얘는 4, 8, 뭐 12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D가 3이면 얘가 3이면 이것도 3의 배수, 이것도 3의 배수, 이것도 3의 배수니까 싹 다 3의 배수 맞습니까? 그러면 3의 배수를 싹 더하면 3의 배수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게 는 16이니까 우변은 3의 배수가 아닌데 좌변은 3의 배수니까 만족한 답이 없는 겁니다. 탈락.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4면 이것도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되는데 이미 4, 4, 4, 4 더하면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8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한 답은요. A도 4, B도 4, C도 4, D도 4.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것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하죠. 아까는 홀수, 이건 짝수. 어떻게 합니까? A가 2, 4, 6, 8이면은 A에다가 2를 빼면은 얘가 0, 2, 4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에다가 2를 뺀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은 0, 1, 2,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하는 이 덩어리가 의미하는 정수인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2를 빼고 B에다가 2를 빼고 C에다가 2를 빼고 그다음 D는 2죠. D는 그냥 2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값은 자, 잠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니까 다시 D가 2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는 16이니까 없애보자면 1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인 거 구하는 겁니다. 단 A, B, C는 2의 배수야. 그러면 요 값은 14에서 6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2로 나누고 요걸 2로 나누고 요걸 2로 나누면은 여기 2로 나누면은 원래 식과 똑같겠죠. 알겠니? 근데 그때 이게 뭐라고? 의미아닌 정수야. 이게 전부 다 의미아닌 정수인 겁니다. 그럼 문제적 만족하는 중복조합 되는 겁니다. A', B', C' 더한 게 4입니까? 네, 4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H4가 되는 거죠. 4H3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하니까 6C4가 되고요. 6C2가 되고요. 이 값은 1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5가지고요. 한 가지니까 정답은 16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죠? 연습 문제 이제 또 많이 할 거야. 자, 마지막 함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중복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건데 자, 순열조합 다 있습니다. 여기가 1, 2, 3, 4야. 함수가 A가 그 다음에 B는요. 문제에서 5, 6, 7, 8, 9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형태죠. 앞에 순열에서 나왔었고 자, I하고 J가 다르면 FI랑 FJ가 다르다. X좌표가 다르면 Y좌표가 다르다. 이 말은 뭡니까? 함수가 1대1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1이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가능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2가 대응되는 방법은 1이 대응되는 함수값 제외하고 나머지에 가야 되고 원래는 이것도 5가지, 이것도 5가지, 이것도 5가지, 이것도 5가지 이게 함수 개수인데 문제에서 이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동일한 Y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X좌표가 다르면 Y좌표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응되는 방법은 5가지. 그러면 얘가 대응되는 방법은 4가지. 그 다음에 얘가 대응되는 방법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가 돼서 정답은 12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j가 더 크면은 함수값도 크다. 함수가 증가함수인 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x좌표가 더 큰 거는 y좌표가 더 크다는 뜻인 거야. 뭐 대표도 이런 겁니다. 1은 5로, 2는 7로, 3은 8로, 4는 9로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요. 뭐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응되는 이 숫자를 주인공으로 보는 거야. 아, 어쨌든 5, 6, 7, 8, 9주 중에서 문제에서 4개가 대응될 거야. 그냥 화살표를 4군데에서 맞을 거야. 근데 x좌표가 크면 y좌표가 커야 되니까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거랑 대응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x가 크면 y가 커야 되니까 이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제일 작은 거는 F1, 그 다음 큰 거는 F2, 그 다음은 F3, 그 다음 F4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은 이게 함수 개수하고 똑같아서 정답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x좌표가 커지면 y좌표가 큰 것도 맞는데 같아도 상관없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같아도 상관이 없대요. 뭐 같아도 상관없단 말 무슨 말일까? 같아도 상관이 없대? 그럼 이런 거지. 2가 1로 대응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교차가 되면 안 돼. 작아지면 안 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지? 또 이번엔 숫자가 3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3개 선택한 게 아니라 얘가 2번 선택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5, 6, 7, 8, 9, 5개 숫자 중에서 요 1, 2, 3, 4랑 대응할 숫자를 4개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선택만 하면은 그래서 5, 5, 8, 9가 선택이 되면은 무조건 이게 F1, F2, F3, F4.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은 순차적으로 F1, F3,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심할 거는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뽑는 대상은 5부터 9까지 서로 다른 5개야. 서로 다른 5개. 그리고 이거를 대응시키는 화살표의 개수, 뽑는 횟수가 4개인 것뿐이지요. 알겠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5 더하기 4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4가 되고요. 그럼 8 컨비네이션 4가 되겠네요. 8, 7, 6, 5 나누기 4, 3, 2, 1 약분하시고 약분하시면 정답은 7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중에서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게 중복조합, 등호가 없는 게 그냥 조합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연습 문제 할 때 또 요 단원이 아마 이 확률과 통계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을 거예요. 무료 연습 문제가 4페이지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조합, 중복조합 내용은 심플하게 2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조합도 분할에 대한 개념, 중복조합도 단순 연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함수의 대응, 뭐 부정방정식의 개수, 뭐 또 다른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을 공부하면서 이 조합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합을 정복하는 자가 확률과 통계를 정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조합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